네, 11월 5일하고요, 6일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내일 뭐 11경기 있는데 한 4-5경기 한 절반 정도가 결장 이슈가 좀 걸려 있어서 일단 해축 먼저 집중해 보시고 그 다음에 NBA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미리 뭐 한 조합 정도 컨택을 할 만한 경기들은 있어요. 뭐 휴스턴, 뭐 마인 같은 거, 뭐 자바리 스미스, 그다음에 스티븐 아담스 GTD 걸려 있지만 이거는 뭐 이 두 명이 안 나와도 뭐 램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마 정도 미리 갈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디트 같은 거, 토바이스 헤이스 빠져도 유타 워커캐슬로 빠지는 것도 뭐 영향이 더 있기 때문에 뭐 디트 같은 거 핸디 높아도 사실 디트 저는 이렇게 핸디 높은 거 마인 가는 거 선호하지 않는데 뭐 디마 같은 거 홈 경기기도 하고 원정 유타 하면 뭐 디마, 휴마 뭐 이따가 제가 한번 보고 뭐 미리 갈 만한 건 뭐가 있는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뭐 휴마, 디마 정도는 뭐 핸디가 높아도 일단 보기는 해야 됩니다. 안 가면 안 가더라도 지금 미리 뭐 내일 안 봐도 되는 경기들은 이 정도 있고 제가 이따가 한번 또 볼게요. 일단 해축 먼저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무자비 또 무 보이는 것들도 조합간지 아니겠지만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거기서 재료로 한번 짜보세요. 한 네다섯 경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 세 경기하고 아침 이제 엘리트는 아니고 투예요. 투여도 요새 아침이 어제도 그 제가 두 경기 준비했었는데 아리티아드 마에네 오바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경기가 그 뭐였죠? 한 경기가 아리티아드 말고 작년에 우승했던 팀 아라알리였죠. 아라알리 승 오바. 그래서 꽤 괜찮아요 아침이. 그래서 챔피언십은 세 경기는 별로고 가기에는 이 세 경기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메인은 챔스가 돼야겠죠. 챔스 플러스 이 세 경기 안에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컨택을 한번 한두 경기 골라서 가보시고요. 해축은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하루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J리그나 K리그를 메인으로 안 가요. 메인으로 안 가기 때문에 뭐 아침도 메인으로 잘 안 갑니다. 따로. 그러니까 아침 따로 이렇게 조합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해축 기준으로는 지금 5일 연속 적중이 되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도 하루 틀렸어요. 그냥 6승 1패 지금 구간입니다. 6승 1패는 아니고 6번 적중하고 한번 틀렸습니다. 왜냐면 부지로 한번 들어오면서 이날 수익이 난 건 아니니까 7일 동안 6일 들어왔고 해축 기준입니다. K리그는 아침에 따로 조합이 안 나가요. 뭐 이해하실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주말 같은 날 주간 있으면 저는 통합으로 주력이 나가지 뭐 주간 주력 그다음에 축구 주력 따로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축 기준으로는 5일 연속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금액 올려가지고 몰빵해서 그래 잘 들어왔고 비율 같은 게 여러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처럼 비율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안 적어주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알아서 가야 되거든 비율을 안 적어주면. 저는 비율을 적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합마다 얼만큼 비중을 가냐 안 가냐도 여러분 같은 조합을 받아도 커요. 저 이제 제 회원 기준으로도 회원분들 기준으로도 저 비율 무시하고 알아서 가시는 분하고요. 제가 드리는 비율대로 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 10월에 100콩이 났어요. 근데 알아서 가시는 분들은 막 50콩도 수익 안 나고 막 본전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여러분 누적되면 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 많이 못 자고 해서 주간에 목소리 톤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좀 쉬니까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파포스하고 비아레알부터 갈게요. 어쨌든 챔스가 여러분 리그 페이지로 바뀌고 나서 조별 예선이 아니고 꿀이에요 사실. 챔스는 저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챔스 때 올킬도 했었고 지금 챔스는 사실 꿀 일정일 때 여러분 잘 빨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퍼스하고 비아레알은 일단 비아레알이 이제 원정이긴 하더라도 비아레알이 유리한 경기고요. 일단 비아레알은 지금 1무 2패이기 때문에 24위 안에 들려면은 뭐 이런 경기는 반드시 승점 3점을 따야 되고 파퍼스 입장에서는 1점이라도 좀 따야겠죠.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홈 경기고 그래서 무승부라도 K를 원하는 팀 무 원치 않는다.
비길 바엔 지는 게 낫다라는 마인드인 비아레알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포스는 지금 수비 쪽에 미모비치 불투명한 거, 이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라는 이반 슈니시가 불투명합니다. 이 두 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주안 코레이라 빠지는 거는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딱히 결정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체로 나설 수 있고, 주말 리그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비아레알 입장이지만 에스파뇰 원정이 좀 까다로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챔피언스 리그 승리가 필요한, 지금 3점이 필요한 비아레알 입장에 결정자도 없다면, 비아레알이 사실 그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베티스, 맨시티 어떤 죽음의 일정에서 2무 2패하면서 조금 절었어요. 좋았던 분위기가. 근데 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발렌시아 잡고 뭐 라요 완승 거두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파포스 상대로 좀 원정이 좀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강력한 앞선을 구축하고 있고 내려앉은 팀 상대로 특히 원정에서 뚜까 팰 정도의 화력이나 어떤 그런 위용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비아레알이 뭐 일반 승 정도는 해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는 다득점도 봅니다. 어쨌든 비아레알도 좀 승점 3점에 대한 초반에 쉽게 골이 나서, 골이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두 골까지도 무난하게 나면은 뭐 뒷공간에 대한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적긴 할 거예요, 비아레알이. 근데 어쨌든 파포스도 홈에서는 방구 좀 끼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파포스에 대한 한 골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비아레알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바오하고 첼시로 갈게요. 이거는 아마 카라바오 아제르바이잔에서 하는데 카라바오 홈구장에서는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카라바오가 유리하죠. 이제 본인들이 주로 뛰던 경기장이 아니라는 거 그게 있겠지만, 뭐 홈팬들 오는 건 문제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 1패로 잘하고 있어요. 첼시도 2승 1패. 근데 첼시가 뭐 이런 경기는 좀 원정이어도 좀 잡아줘야 되는 일정이고, 카라바오가 지금 벤피카를 잡는 이변을 첫 경기부터 보여주고, 그다음 코펜하겐 잡고, 그다음에 이제 빌바오 원정에서 깨졌는데, 첼시가 가장 좀 까다로운 상대죠. 아무리 뭐 본인들 구장이 아니어도 홈이어도 이거는 첼시가 다음 일정이 뭐 울버햄턴하고 홈 경기예요. 그렇게 엄청 부담되는 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라바가 지금 양코비치, 그다음에 카밀로 듀란 이런 애들 불투명하고, 또 쿠르발리가 결장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어떤 좀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고, 첼시는 뭐 주전으로 볼 수 있는 친구는 콜파머하고 페드로 네투 말고는 없어요. 빠지는 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뭐 팔머는 좀 빠진 지 됐고, 델라토 돌아왔고, 그다음 뭐 가르나초도 조커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뭐 무엇보다 지금 에스테방, 뭐 주앙 페드로 뭐 이런 친구들 위협적이고, 또 중원에서 카이세도가 은걸로 캉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지금 첼시라면, 저는 이건 첼시 승, 그 다음에 좀 마인승까지는 좀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3.5여도 저는 오버 역배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카라바오도 첼시 상대로 한 골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카이세도가 정말 뭐 청소기 마냥 쓸어버리고 있긴 합니다만, 수비 라인이 베스트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일부 로테가 돌아간다면, 왜냐면 첼시가 이걸 베스트로 완전 풀주전으로 낼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한 1.5골만 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2승 1패로 지금 리그 페이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카라바오도 한 골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첼시 승의 마인에 3.5 역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마인에 조금 도전하는 느낌입니다. 첼시의 어떤 라인업 구성을 뭐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풀주전으로 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업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아약스하고 갈라타사라이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약스는 지금 맛이 갔고 3패예요. 갈라타사라이는 지금 2승 1패로 지금 뭐 리그 페이지에서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유리하긴 한데, 갈라타사라이도 지금 원정길이고 뭐 2승 1패 정도면 여유가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 일정이 또 리그에서 또 원정 일정이에요. 그래서 리그에서도 지금 1위로 순항을 하고 있고, 뭐 원정길 가는 게 이제 하위권 팀을 만나긴 하더라도 갈라타사라이도 이거 100%로 나올지 첼시처럼
아니면 다음 리그 일정도 고려해서 한 1.5군으로 나올지는 좀 감독 마음입니다. 근데 1군 100% 1군으로 안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 성적이나 또 아약스가 전패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케네스 테일러가 빠지고 베라이스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갈라타사라이는 지금 균도안하고 그 다음에 악군 정도만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승패를 가면 갈라타사라인데 무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3.5버 우선으로 보고 역배, 승패는 뭐 굳이 보면 갈라타사라이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무가능성도 열려 있고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도 지지만 않아도 만족할 만한 아약스 원정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그도 중요하고 지금 뭐 아약스가 전패라서 챔스에서 절고 있기 때문에 뭐 반대 개꿀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먼저 갈라타사라의 승을 우선으로 찍는 거는 조금 리스크 부담을 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클럽 브리하고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뭐 분위기 전환을 했고 3대1로 직전 리그에서 엘체전에서도 반등을 좀 했는데 일단 클럽 브리에도 지금 1승 2패 뭐 확실히 강팀들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파리한테 진 거 빼고는 2승 1패입니다. 그래서 다음 뭐 리그 일정도 대비해서 이 경기를 조금 뭐 로테를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로테 폭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돌아왔고, 왜냐면 이 경기 이후에 이제 셀타 원정이니까 계속되는 원정 일정이면은 선수들이 이제 이동하는 피로도도 있고 또 로테를 일단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럽 브리에는 수비 쪽에 메이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허리라인에 루도빗 레이스 이 정도 빠지는 거 말고는 결정자가 많지는 않고요.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유한 가르시아, 그 다음에 크리스텐센 이제 추가로 이제 빠지고 페데리도 직전에는 이제 징계로 못 나왔지만 부상이에요. 그 다음에 가비는 못 돌아오고 하피냐 여전히 빠지는 가운데 레반도프스키는 교체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경기 선발로 레반도프스키가 선발 복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머지 포지션에서 얼마큼 로테가 돌아가는지 그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클럽 브리에 상대로 뭐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볼 수밖에 없죠. 뭐 당이 오른 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마인까지도 뭐 볼 수 있다. 마인 당이 높긴 한데, 왜냐면 클럽 브리에가 강팀 상대로는 확실히 좀 체급에서 차이를 느끼고 아무리 홈 경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르셀로나 마인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불안 생각하면 클럽 브리에의 한 골을 기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3.5바까지도 봐겠죠. 그래서 어떻게 로테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뭐 이 경기까지도 저는 엘체전하고 비슷한 스코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바르셀로나 승의 마이너스 3.5바까지 보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코멘트 마지막에 무보이는 경기들 쫙 나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조합을 한번 짜보시고 한 3, 4경기 정도, 많으면 5경기까지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하고 이제 알마티죠. 인텔하고 카이란 알마티인데, 인테르도 이거는 로테를 돌릴 거예요. 뭐 키부 감독이 시몬의 인자기 감독만큼 로테를 많이 돌리는 감독은 아닌 것 같은데, 시몬의 인자기 감독이 좀 과하게 로테를 많이 돌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로테를 안 돌릴 이유가 없어요. 약팀이고 인텔은 이미 3승이고 뭐 로테를 안 돌리는 거는 오히려 욕먹을 짓이죠. 왜냐면 다음 일정이 라치오하고 홈 경기고, 그 다음에 뭐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계속되는 이제 죽음의 연전이 있거든요. 밀란, 꼬마 원정. 그래서 이거는 로테를 안 돌릴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인테르 같은 경우는 티랑이 직전 경기 돌아올 줄 알았는데 뭐 명단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선발로라도 아니면 교체로라도 복귀할 거고, 다르미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미키타리안 빠지는 거 말고는 딱히 결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마티는 오히려 이제 공격 쪽에 용병 에르메스 불투명한 거, 주앙 파울로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이 있을 거고, 나머지 포지션 빠진 자원은 없는데 챔스에 지금 뛸 체급은 아니에요. 스포팅 원정에서도 안패, 셀틱하고 비교하면 셀틱도 올 시즌 좀 맛이 갔거든요. 그 다음에 뭐 파포스하고 비긴 거는 뭐 파포스 그때 아마 퇴장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테르 승, 이 마인 승, 뭐 3마인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다고 보고, 언어버는 뭐 이제 이거는 사실 인테르하기 달려 있어요. 언어버를 뭐 굳이 컨택하실 필요는 없고 2마인 가냐 3마인 가냐 정도 차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언어버는 뭐 인테리어하기 달려있습니다. 인테리어가 4골 넣고 놀아줄 수도 있고요. 3골 넣고 놀아줄 수도 있고, 아니다 오늘 화풀이 하란다 하고 5골 넣을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어보면 굳이 보면 언더예요. 전화 5골까지는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마티의 골은 배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승에 2마이언에 3마이언에
4.5 언더까지 볼게요. 그다음 맨시티하고 도르트문트입니다. 재밌을 만한 매치 홀란드 더비인데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맨시티가 당연히 뭐 홈이고 저배당 받는 거 이해도 하고 양 팀 다 지금 2승 1무거든요. 그래서 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페이지에서.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리그 일정이 이제 뭐 리버풀하고 하기 때문에 홈 경기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기도 중요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빡빡이 문어 감독 과르디올라가 이 경기보다는 다음 리버풀과의 경기에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일단 선발 라인업 자체는 뭐 경기가 풀리자면 후반에 좀 더 베스트를 넣겠지만 선발을 베스트 1군을 넣을 것 같진 않아요. 1.23군 아니면 1.5군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후반에 주점 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금 리버풀이 지금 분위기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챔스도 오늘 이겼고 끌어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뭐 이 경기에다 100% 힘을 쏟을 이유는 없고요. 지금 리그 페이지 순위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는 이제 다음 함부르크 원정이어도 계속되는 원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코바치치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선발 라인업을. 부상자도 많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이제 필리포 마네, 줄레 수비 쪽에 빠지고 웨즈칸 뭐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율리안 브란트가 빠지는데 율리안 브란트는 도르트문트에서 중요한 공격 자원 중에 한 명이지만 일관성 있는 필요를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기복 있는 친구고. 그래서 도르트문트도 나올 수 있는 자원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 승의 3.5 언더 도르트문트 2프렘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2대1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맨시티 햄무 정도 무자비로 이거를 재료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맨시티가 물론 전력에서도 마이너도 이상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리버풀과의 홈 경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어쨌든 강팀 상대로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축구를 해줄 수 있는 팀입니다. 수비 쪽에 슐로트백을 필두로 이거는 지난번에 미넨과의 경기처럼 딱 저도 한 골 차로 아쉽게 석패할 수 있는 전력은 갖추고 있어요. 원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맨시티가 예전 같으면 뭐 압도적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지금 도르트문트급 정도 팀을 찍어 누를 정도의 어떤 팀 밸런스나 전력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맨시티 승에 햄무의 3.5 언더 도르트문트 2프렌 이렇게 보고요. 햄무 한번 재료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축은 지금 지금 해축 기준입니다. 저는 해축만 메인으로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K리그, J리그는 메인으로 안 나가요. 아침도 따로. 그래서 오히려 잘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 해축도 갈만한데 조합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뉴캐슬하고 빌바오입니다. 뉴캐슬이 직전 원정에서 사고가 나긴 했습니다. 원래 뉴캐슬은 홈하고 원정 차이가 여타 다른 팀하고 좀 커요. 원정에서 그런 사고들이 나도 와 놀라울 경기가 아니다.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3골 먹힌 건 좀 충격이긴 합니다. 한 2대1 정도 지는 거는 납득이 가지만 뉴캐슬은 지금 챔스에서 2승 1패 순항하고 있고 확실히 홈에서는 뉴캐슬은 좀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에요. 대체로 모든 스포츠들이 홈발을 많이 받지만 뉴캐슬은 홈 원정 차이가 좀 큰 팀이고요. 다음 브렌트포드 원정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경기는 좀 빌바오의 상태로 잡고 가려고 할 거고요. 아쉬운 거는 리베라멘토 빠지는 거. 그 다음에 트리피어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 아무리 좀 베테랑이고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허리 자원, 토날리하고 핵심 기마랑이스가 불투명한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빌바오가 베르치체 수비 쪽에 빠지는 거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앞에 산싯, 그 다음에 이나키, 니코 윌리엄스 형제까지, 그 다음에 산나디, 그리고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공격 쪽에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구르제타, 베렌게르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공격 쪽에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베렌게르, 그 다음에 구르제타 이런 애들 쓸 수 있지만 확실히 지금 최근에 빌바오도 경기력이 안 좋아요. 카라바오 홈에서 챔스 잡은 거, 마요르카 잡은 거 빼고는 리그에서도 좀 절고 있고, 그래서 원정길이고,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뉴캐슬의 어떤 결정자들, 그 다음에 기마랑이스가 불투명한 것도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빌바오 쪽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뉴캐슬 승에, 그 다음에 이거는 다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쪽에 어떤 전력 누수가 있다 하더라도, 공격 쪽에 많이 빠져도 뉴캐슬의 어떤 수비 브란드 있어 볼 법한 경기고요. 아니면 뉴캐슬 혼자 3골 다 때려 박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뉴캐슬 승에
다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마르세유하고 아탈란타입니다. 야, 이거는 마르세유가요, 지금 부상자 병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세유하고 이제 아탈란타는 1승 1무패 1승 2패로 24위 안에 간당간당 하거든요. 둘 다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매치업인데, 마르세유가 에메르송 빠지고요. 수비적 발레디 얘둘 팀한테 얘까지 빠지면 좀 크고, 아구에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메디나 빠지는 건 뭐 계속 빠지고 있었고, 나디로 허리라인에 빠지죠. 콘도그비아 빠지죠. 그 다음에 앞쪽에 데려온 티모시 웨아블 투명하죠. 뭐 얘는 뭐 윙백으로 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9일이 여전히 빠지죠. 그래서 고르게 다 빠져요, 포지션에. 그래서 지금 일정이 지금 빡빡한데, 또 아탈란타가 이거는 또 실리적인 축구 해버리면 마르세유가 답답하거든요. 아탈란타는 지금 뭐 빠지는 자원이 스칼비니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지 않고 있었다가 우디네에서 원정 가가지고 졌죠. 무패 행진이 끊겼고, 연속 무행진도 끊겼어요. 근데 이거는 아탈 프레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마르세유의 지금 부상 병동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탈란타가 사실상 더 B클럽이고 더 전력에서 앞서는 팀이어도 원정이고, 아탈란타가 이거를 완전 뭐 점유율 가져가면서 주도할 가능성은 떨어져요. 90분 내내. 그러면은 이거는 마르세유가 지금 이 스쿼드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홈이어도. 그래서 뭐 앞쪽에 그래도 마르세유가 뭐 공격 쪽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은 아직 있죠. 뭐 오바메양이라든가 그린우드, 이번신 대로 하이상이라든가 있는데, 다양한 그 자원들을 병행할 수가 없어요. 수비적 자원들까지 빠지고, 뭐 아구에로들까지도 지금 이슈 걸려있는 발레디까지도 빠지면. 그래서 이거는 아탈란타 프레모고요. 이거는 언더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마르세유도 이거는 초반에 이제 서로 골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뭐 오바를 보긴 좀 그래요. 마르세유도 사실 이 경기에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탈 프렌의 언더 옆에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벤피카하고 레버쿠젠. 이거는 승패는 좀 어렵더라고요. 승패는 벤피카가 뭐 정배고 홈이긴 하고 뭐 한데, 벤피카는 지금 3점 전패, 레버쿠젠도 2무 1패로 서로 다 지금 승리가 필요한 팀들의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바만 보는데, 일단 뭐 벤피카도 공격력은 홈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팀이지만, 그렇다고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도 어쨌든 수비 불안을 지금 안고 있고, 리그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벤피카는 딱히 주전급의 어떤 결정자는 없어요. 그래서 결정 이슈는 레버쿠젠이 더 많습니다. 타페, 바스케스, 안드리치, 뭐 에제키엘, 그 다음에 호프먼, 뭐 텔라, 테리어까지. 그래서 승패를 굳이 하나 고른다면 벤피카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오바만 볼게요. 승패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2대2 무가 될 수도 있고요. 레버쿠젠이 뭐 2대1로 이길 수도 있고. 이거는 오바만 보고 승패는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침 3경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자비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맨시티만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챔피언십 4경기는 여기서 한 2개는 묻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챔피언십 내일 4경기 중에서 한 2경기 정도는 무가 좀 보이는 일정인데, 어떤 것들이 좀 보이냐면 포츠머스 무, 퀸즈파크 레인저스 무, 뭐 노리치 무, 프레스턴 빼고는 3개가 무가 보여요. 그래서 이 챔피언십 이 QPR, 셰필드 웬즈데이, 포츠머스 이 3개에서랑 플러스 맨시티 해무까지 해서 4개에서 한 2개 정도만 따로따로 잘 골라가지고 하나 가보세요. 뭐 맨시티 햄무 아니면 QPR 무, 맨시티 햄무 아니면 셰필드 웬즈데이 무, 맨시티 햄무 아니면 포츠머스 무, 이렇게 해서 하나 가보시고, 그래서 저는 4경기 중에서 한두 경기, 최소 한 경기에서 많은 2경기까지도 무관성이 있어 보이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무 제로 정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찾아보자면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이 정도 아니면 바르셀로나, 바르샤 2햄무. 그러니까 저는 1마이너를 한다고 보는데, 바르샤 딱 2햄무가 뭐냐면 3대1로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 스코어 예상하니까 바르셀로나 뭐 2햄무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 3경기 하고 NBA 살짝 짚어드리고 마무리 하자면, 알바스라고 그 다음에 무아라크, 얘네는 지금 이미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홈 원정 바뀌어서 만나는 건데, 일단 알와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 2에서는 조금 깡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침 엘리트에서 아마 뛰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강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R 와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결정자도 없어요. 뭐 타피아 불투명한 거, 헤나토 주니어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고, 이제 오히려 상대팀이 이제 R 하양 결장에다가 베나디 불투명, 마루후쿠 불투명. 그래서 결장 이슈는 뭐 원정팀 무하라카토 있고요. 원정에서 R 와슬 1대0으로 이기도 했고, 다음 리그 경기가 아마 컵대일 거예요. R 와슬이. 그래서 이 경기 이미 지금 3승으로 전승으로 순항하고 있다 하더라도 홈 경기고, 다음 경기가 리그 컵 대회라서요. 이거는 아르바셀이 많이 힘을 빼진 않을 겁니다. 아르바셀 승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아르바셀이 혼자 3골 넣을 수 있다. 마이너스 오바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알카디아하고 안디자는 제가 이 팀들은 지금 처음 보는데, 그래도 왜 준비했냐면 안디잔이 3루예요 지금. 계속 비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역배 사고가 터질 수는 있겠지만, 원정에서 이제 알카디가 비겼지만 점유도 많이 가져갔지만, 안디잔의 스타일을 봤을 때 제가 지난 경기들 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무승부를 캘 수밖에 없는 축구를 해요. 근데 이제 알카디아 원정이면 알카디아 결정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디잔이 수비적에 주전 마마트 카진 얘가 불투명하고, 공격 쪽에도 압두가니에프 이런 애들 불투명해서 주전 2명이 불투명한데 다 빠질 수도 있고 다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알카디아 승 아니면 언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이것도 햄무 한번 재료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알카디아 승의 햄무의 언더. 안디잔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알카디아가 이기더라도 마이너 확률이 떨어집니다. 1등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알라스르하고 FC 고아. 이거는 알라스르가 뭐 다음 리그 일정도 신경을 쓰겠지만 호날두 뭐 휴식 주고 해도 체급차가 나요. 그래서 알라스르 이 마이너는 3.5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매치업입니다. 알라스르가 지금 여기 아침 2부에서 지금 뛸 체급은 사실 아니에요. 뭐 시마칸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호날두 체력 안배, 뭐 자국 선수 아으야 빼도 주앙 펠리스의 사디오만의 코망이며 오히려 날강도 없을 때보다 공이 더 잘 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라스르 2마이너스 3.5바까지. FC과도 한 골 정도는 넣어주면 뭐 오바 나는데 보탬이 되겠죠? 아니면 뭐 혼자 알라스르가 4골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당연히 이건 2마의 우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NB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마랑 휴마 정도는 내일 안 봐도 되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경기들은 뭐 결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경기들을 보고 가시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클 같은 경우에도 오클 봐야 돼요. 백투백이어도 오늘 좀 무난한 승리 거두기도 했고 젊은 팀이어서 오클, 그 다음에 디마, 휴마 이런 거는 뭐 내일 결정자를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저는 아마 한 조합 정도를 미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클은 일반승만 가실 분은 가셔도 될 것 같고, 미리 오클 일반승, 디마, 휴마, 그 다음에 덴버 같은 것도, 덴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거는 덴버는 너무 당이 낮아서 어쨌든 덴버는 차라리 이거는 뭐 마이애미 템포 생각하면 오버, 진짜 높아도 오버 안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NBA는 대충 이 정도. 왜냐면 골스 같은 경우는 결정자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불도 갈란드 알렌 복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3경기 정도, 4경기 정도만 좀 짚어드리고, 미네도 지금 앤트맨 복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 정도는 갈만한데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자비도 정리를 해드렸고, 뭐 NBA는 미리 갈 것만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